잘 먹었어. 준호가 일어서려 하자 민정이 말했다. 침실로 가요. 응? 침실로 가자고요. 준호는 시계를 봤다. 8시 30분. 평소라면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을 시간이었다. 왜? 민정은 대답 대신 먼저 침실로 들어갔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를 따라갔다. 침실 문이 닫히자 민정이 남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여보, 갑자기 왜? 확인하고 싶어요. 뭘? 당신이 아직 나한테 반응하는지.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요즘 당신 이상해요. 뭐가? 다 이상해요. 말투도 행동도 눈빛도. 민정아, 나 말고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침묵.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버렸다. 민정은 남편의 셔츠를 완전히 벗겼다. 그리고 그를 침대에 눕혔다. 확인만 하면 돼요. 당신이 아직 나한테. 민정아, 진짜 이상해. 우리가 왜 이래? 이상한 건 당신이에요. 그날 밤 준호는 의무를 수행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 민정 역시 알고 있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에겐 확인이 필요했다. 남편이 아직 자신의 남편인지.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또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그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호는 현관문을 열며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7시 42분. 평소보다 1시간은 늦은 귀가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회사 근처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혼자 왔어요? 아내 김민정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28년 전 29에 결혼했을 때의 그 목소리.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달랐다. 높이는 같았지만 온도가 달랐다. 응, 늦었지? 미안. 준호는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다.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연습한 것처럼. 씻고 나와요. 저녁 차려놨어요. 민정은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바라봤다. 준호는 그 시선을 피해 곧장 침실로 향했다. 옷을 벗고 서랍을 열어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을 꺼내는 동안 그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받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샤워실로 들어가면서 준호는 휴대폰을 뒤집어 침대 위에 놓았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 별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 정말 그랬다.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그게 전부였다. 물줄기가 머리를 적시는 동안 준호는 오늘 오후를 떠올렸다. 회사 마케팅팀의 신입사원 한지우. 28. 민정과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였다. 지우는 오늘 보고서를 들고 준호의 자리로 왔었다. 상무님, 이 부분 검토 부탁드려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했다. 플로럴 계열. 민정은 요즘 향수를 뿌리지 않았다. 여기 데이터 출처가. 지우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몸을 숙였을 때 준호는 무의식 중에 그녀의 옆모습을 보았다. 긴 생머리, 가늘게 뜬 눈, 살짝 벌어진 입술. 그리고 죄책감. 아무 일도 없었다. 정말 아무 일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일렁이는 무언가를 준호는 부정할 수 없었다. 여보. 샤워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준호는 깜짝 놀랐다. 왜? 빨리 나와요. 저녁 식어요. 알았어. 준호는 서둘러 물을 끄고 타월로 몸을 닦았다. 평소보다 5분은 더 샤워를 한 것 같았다. 거실 테이블에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각종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민정은 이미 자리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맛있겠다. 준호가 숟가락을 들었다. 오늘 왜 늦었어요? 응? 아, 팀 회의가 좀 길어져서. 무슨 회의? 내년 1분기 전략 회의. 별거 아니야. 민정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준호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등어를 집어 입에 넣었다. 여보. 응? 나봐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민정의 눈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왜? 그냥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이상한 대화였다. 28년을 함께 산 부부가 나누기엔 너무 이상한 대화였다.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응, 좀. 요즘 힘들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민정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 온기가 없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준호는 민정의 시선을 느꼈다. 밥을 뜰 때, 반찬을 집을 때, 물을 마실 때, 아내는 계속 그를 보고 있었다. 잘 먹었어. 준호가 일어서려 하자 민정이 말했다. 침실로 가요. 응? 침실로 가자고요. 준호는 시계를 봤다. 8시 30분. 평소라면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을 시간이었다. 왜? 민정은 대답 대신 먼저 침실로 들어갔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를 따라갔다. 침실 문이 닫히자 민정이 남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여보, 갑자기 왜? 확인하고 싶어요. 뭘? 당신이 아직 나한테 반응하는지.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요즘 당신 이상해요. 뭐가? 다 이상해요. 말투도 행동도 눈빛도. 민정아, 나 말고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침묵.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버렸다. 민정은 남편의 셔츠를 완전히 벗겼다. 그리고 그를 침대에 눕혔다. 확인만 하면 돼요. 당신이 아직 나한테. 민정아, 진짜 이상해. 우리가 왜 이래? 이상한 건 당신이에요. 그날 밤 준호는 의무를 수행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 민정 역시 알고 있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에겐 확인이 필요했다. 남편이 아직 자신의 남편인지.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준호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옆에서 자고 있던 민정이 눈을 떴다. 출근 준비해요? 응. 그 전에 민정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아침부터? 확인이에요. 그냥 확인이 뭐야, 대체. 당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민정의 의심은 확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0분 후 준호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다.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동안 민정은 침대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저녁엔 일찍 와요. 응, 7시까지. 알았어. 약속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그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 핏기 없는 얼굴, 다크서클, 지친 눈빛.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 그 생각은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척했다. 상무님, 좋은 아침이에요. 한지우가 밝게 인사했다. 준호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응, 좋은 아침. 어제 보고서 검토하셨어요? 아, 아직? 괜찮아요. 오늘 중으로 부탁드려요. 참, 점심 같이 드실래요? 신메뉴 나온 곳 있는데. 준호는 순간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 오늘은 좀. 아, 네. 괜찮아요. 지우는 밝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점심시간.
준호는 혼자 회사 근처 국밥집으로 갔다. 휴대폰을 꺼내니 민정의 문자가 와 있었다. 점심 먹었어요? 지금 먹으려고. 뭐 먹어요? 국밥. 혼자? 응. 저녁 7시 잊지 마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국밥을 먹는 내내 입맛이 없었다. 오후 3시경 지우가 다시 준호의 자리로 왔다. 상무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응, 뭔데? 이 프로젝트 방향성인데 혹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시계를 봤다. 퇴근까지 4시간. 민정이 정한 시간까지는 4시간. 여기서 얘기하자. 아, 네. 지우는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서류를 펼쳤다. 그녀가 설명하는 동안 준호는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계속 시계를 보게 됐다. 4시, 5시, 6시. 그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응, 잘 부탁해. 지우가 돌아가자 준호는 서둘러 퇴근 준비를 했다. 다른 팀원들이 아직 일하는 가운데 그는 재킷을 걸치고 가방을 들었다. 상무님, 벌써 가세요? 한 대리가 물었다. 응, 오늘 일찍 가봐야 해서. 약속 있으세요? 응, 뭐. 그런 셈이지.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7시였다. 민정은 현관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요. 응, 씻어요. 저녁은? 그 다음에. 준호는 또다시 샤워실로 향했다. 물을 틀고 비누칠을 하고 머리를 감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민정이 침실 문을 열고 서 있었다. 들어와요. 민정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나중에. 일단 들어와요. 그날 밤도 준호는 의무를 수행했다. 아내의 눈을 보며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민정은 알고 있었다. 남편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의 삶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였다. 아침 6시 30분, 점심 12시, 저녁 7시. 하루 3번. 민정의 확인 시간. 회사에서 준호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동료들과의 점심 약속도 거절했고 회식 자리도 피했다. 7시까지 집에 가야 했으니까. 상무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팀원들이 수군댔다. 준호는 들은 척 못 들은 척 했다. 지우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준호에게 다가왔다. 보고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때로는 그냥 인사만 하러. 상무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네. 많이 피곤하세요? 응, 좀. 푹 쉬셔야 할 것 같은데. 고마워. 괜찮아. 준호는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 지우와 오래 이야기할수록 민정의 의심은 커질 것 같았다. 비록 민정이 여기 없어도 그는 감시받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는 평소처럼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다. 민정은 여전히 그를 관찰했다. 젓가락질 하나, 말투 하나까지.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회의하고 보고받고 그랬지. 누구한테 보고받았어요? 팀원들한테. 여자 직원도 있어요? 준호는 숟가락을 놓았다. 민정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궁금해서요. 뭐가 궁금한데? 당신 하루가 28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왜? 민정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28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28년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언제 거짓말하는지, 언제 뭔가 숨기는지.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나 거짓말 안 해. 그럼 숨기는 거네요. 숨기는 것도 없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정은 오히려 조용해졌다. 그럼 휴대폰 좀 볼게요. 뭐? 휴대폰? 숨기는 거 없으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왜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뭐가 있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민정에게 건넸다. 손이 살짝 떨렸다. 민정은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비밀번호를 물었고 준호는 답했다. 결혼기념일 1997년 5월 17일 97만 517. 민정은 천천히 휴대폰을 조작했다. 문자함, 카카오톡, 통화 기록 하나하나 확인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한지호. 민정이 말했다. 응? 한지호. 이 사람 누구예요? 회사 후배. 여자? 응. 나이는? 28. 예쁘나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민정은 카카오톡 대화를 읽기 시작했다. 상무님, 오늘 보고서 확인 부탁드려요. 상무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상무님, 이 부분 여쭤봐도 될까요? 평범한 대화들이었다.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달리 보였다. 자주 연락하네요. 일 때문에 그래. 점심도 같이 먹고? 아니, 안 먹었어. 거절했다고. 민정은 대화 내역을 더 올려봤다. 지난주, 지지난주, 그전까지 하루에 대여섯 번씩 연락하네요. 일이 많으니까. 이 여자가 좋아요? 뭐? 한지호. 이 여자가 좋아요? 미쳤어? 그냥 회사 후배야. 그럼 왜 거절을 못해요? 거절? 뭘? 점심 약속? 여기 보면 5번이나 제안했는데 한 번도 안 거절했네요. 민정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지우는 여러 번 점심을 제안했었다. 그리고 준호는 좋아. 그러자 응 같은 대답을 했었다. 그게 업무상 점심을 먹어야 해요?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민정은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침실로 가요. 민정아, 가요. 그날 밤 민정의 확인은 더 집요했다. 더 오래 걸렸다. 준호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갔다. 끝나고 나서 민정이 물었다.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각했어요? 안 했어. 거짓말. 진짜야. 당신 눈빛이 말해요. 다른 생각했다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그 다음 날부터 민정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이 됐다. 아침에 출근할 때 민정은 현관까지 따라 나와 남편을 배웅했다. 예전엔 없던 일이었다. 저녁 7시. 응, 늦으면 안 돼요. 알았어. 휴대폰 진동 켜놓고요. 응.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민정의 문자가 왔다. 도착했어요? 응. 오늘 뭐해요? 회의. 누구랑? 팀원들이랑. 한지우도? 준호는 한숨을 쉬며 답장했다. 회의에 필요하면 참석하겠지. 그 여자 옆에 앉지 마요. 이건 너무했다. 준호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정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가요? 회의에서 누구 옆에 앉으라 말아 하는 게 말이 돼? 왜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라고 해도. 그럼 뭐가 문제예요? 다른 여자 옆에 앉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내 말대로 하면 되잖아요. 준호는 전화를 끊고 싶었다. 하지만 끊으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다. 알았어. 사진 찍어 보내요. 뭐? 회의 사진.
어디 앉았는지. 민정아, 농담이에요.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민정은 웃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게 정말 농담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회의 시간이 됐다. 팀원들이 회의실로 모였다. 지우도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응. 지우는 자연스럽게 준호 옆자리에 앉으려 했다. 준호는 재빨리 가방을 놓았다. 여기 앉으려고 했는데. 저기 앉아. 프로젝터 가까운데. 아, 네.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른 자리에 앉았다. 회의 내내 준호는 지우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가 발표할 때도 질문할 때도 고개를 돌리거나 자료만 봤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가 다가왔다. 상무님, 오늘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아무것도. 그럼 왜? 바빠서 그래. 미안. 준호는 서둘러 회의실을 나왔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물을 틀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점심시간. 준호는 또 혼자 밖으로 나갔다.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점심 먹어요? 응. 뭐 먹어요? 삼각김밥. 왜 밖에서 먹어요? 구내식당 안 가요? 혼자 먹고 싶어서. 혼자? 응.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여자랑 안 먹어서 다행이네요. 준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곧바로 민정의 전화가 다시 왔다. 준호는 받지 않았다. 2번, 3번, 4번. 계속 울렸다. 결국 준호는 전화를 받았다. 왜 끊었어요? 화가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점심도 감시하고. 감시가 아니라 관심이에요. 이건 관심이 아니야. 집착이야. 민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집착? 내가 당신한테 집착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점심 뭐 먹냐고 물어보는 게 집착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매일 매 시간 계속. 당신이 이상하게 굴지 않으면 나도 안 그래요. 나 이상하게 안 굴어. 굴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준호는 삼각김밥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입맛이 없었다. 저녁에 얘기하자. 7시 늦지 마요. 전화가 끊겼다. 오후 내내 준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 시계만 봤다. 3시, 4시, 5시. 7시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답답했다. 6시 30분. 준호는 퇴근 준비를 했다. 그때 지우가 다가왔다. 상무님, 내일 PT 자료 확인 부탁드려요. 응, 이메일로 보내. 지금 노트북 있는데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10분이면 돼요. 준호는 시계를 봤다. 6시 32분. 집까지 30분. 10분 보면 늦는다. 미안,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아, 네. 그럼 내일이요. 지우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급히 사무실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막히는 차들이 원망스러웠다. 6시 58분. 겨우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민정이 서 있었다. 손목시계를 보고 있었다. 2분 남았네요. 씻어요. 준호는 묵묵히 샤워실로 갔다. 물을 틀고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 자격도 없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5kg이 빠졌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웃지 않았다. 민정도 변했다. 예전의 밝은 미소는 사라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남편을 확인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의 루틴은 계속됐다. 회사에서 오늘 뭐 했어요? 일했지. 누구랑? 팀원들이랑. 한지우는? 있었어. 뭐 했는데요? 보고받았어. 가까이 있었어요? 아니. 진짜? 진짜. 하지만 민정은 믿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회사 근처까지 찾아갔다. 점심시간. 민정은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12시 10분쯤 준호가 혼자 건물에서 나왔다. 그는 편의점으로 갔다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민정은 안도했다. 정말 혼자였다. 하지만 5분 후 한 여자가 준호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다. 긴 생머리, 날씬한 몸매, 밝은 미소. 한지우였다. 상무님, 지우가 준호 옆에 앉았다. 너 점심 안 먹었어? 먹었어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그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비타민 음료를 꺼냈다. 이거 드세요. 피로 회복에 좋대요. 고마워. 준호는 음료를 받았다. 그리고 마셨다. 카페에서 지켜보던 민정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쥔 손이, 턱이, 온몸이 떨렸다. 저 여자, 준호와 지우는 10분쯤 이야기를 나눴다. 웃기도 했다. 준호가 집에서는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다. 민정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침실에 앉아 생각했다. 확실해. 저 여자야. 그날 저녁 준호가 정확히 7시에 집에 도착했다. 왔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더 차갑고 더 낮았다. 응.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편의점 도시락. 혼자? 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응. 거짓말. 뭐? 민정이 일어섰다. 한지우 만났죠?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봤어요? 내가 직접. 민정아. 공원 벤치에서 둘이 앉아서 웃고 떠들던 거 다 봤어요. 그건 우연히. 우연? 우연히 10분 동안 같이 앉아 있는 게 우연이에요? 진짜 우연이야. 지우가 산책하다가. 지우? 벌써 이름 불러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회사에선 한대리라고 부르는데 나한테는 지우래요. 그게 뭐? 당신 그 여자 좋아하죠? 침묵. 대답해요. 좋아하죠? 아니야. 거짓말 마요. 진짜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 뭔데요? 왜 나한테는 안 웃어요? 왜 그 여자한테는 웃는데? 그건 왜 나한테는 짜증내고 그 여자한테는 친절해요? 민정아, 제발. 왜 나한테는 의무처럼 하는데 그 여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준호는 주저앉았다. 소파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쌌다. 미안해. 그 말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았다. 민정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당신 잘못 없어요. 민정아. 28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지겨울 만도 하죠. 28 젊은 여자가 좋을 만도 하고.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정은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시계를 봤다. 7시 30분. 평소라면 지금쯤 침실에서 확인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준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언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차렸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준호도 말없이 밥을 먹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만 흘렀다. 출근해요. 준호가 일어서자 민정이 말했다. 저녁엔 오지 마요. 뭐? 그 여자한테 가요. 그게 당신 원하는 거잖아요. 민정아, 오해야. 진짜로 아무 일도. 오해든 진짜든 상관없어요. 난 이제 지쳤어요. 28년 동안 당신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젠 못 믿겠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가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준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뒤를 돌아봤다. 민정은 식탁에 앉아 그를 보고 있었다. 민정아, 가요. 준호는 집을 나섰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자꾸 휴대폰만 확인했다. 민정의 연락이 올까봐.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점심시간. 지우가 다가왔다. 상무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평소라면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차피 민정은 화가 나 있었고, 어차피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 가자.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은 좀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다. 파스타와 샐러드를 주문했다. 상무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응? 보면 알아요. 얼굴에 다 나와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티가 나? 네. 많이요. 미안. 회사에서 개인적인 걸 드러내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죠. 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얘기하고 싶으시면 들어드릴게요. 전 비밀 잘 지켜요. 준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집에서 좀 힘들어. 부인분이랑요? 응. 싸우셨어요? 싸움이라기보단 오해? 무슨 오해요? 준호는 지우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나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생각해.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왜 부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모르겠어. 내가 최근에 좀 이상하게 굴었나 봐.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저 때문인가요? 준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응? 부인분이 의심하는 대상이 저인가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아. 지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 때문에 힘드셨구나.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너무 자주 연락드리고 점심 약속도 계속하고 그건 업무상 필요한 거였어. 그래도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개인적인 연락은 안 드릴게요.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하지만 상무님이 힘드시잖아요. 준호는 지우의 배려에 고마웠다. 그리고 동시에 미안했다. 이 젊고 밝은 후배를 자신의 문제에 끌어들인 것 같아서 고마워. 저야말로 죄송해요. 점심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생각했다. 지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밝고 친절하고 배려심도 깊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사랑이라고 할 만한 감정은 없었다. 그저 편안함, 젊음에 대한 동경,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 준호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다.
준호는 망설였다. 집에 갈까 말까? 민정은 오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정말 안 가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았다. 결국 준호는 7시에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이 어두웠다. 불이 꺼져 있었다. 민정아? 대답이 없었다. 준호는 불을 켰다. 거실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민정아, 있어? 침실 문을 열었다. 민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등을 보이고, 민정아, 말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나 아무 일도 안 했어. 진짜야. 알아요. 민정이 일어나 앉았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알면서 왜 이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 알아요. 아직은요. 아직은? 하지만 당신 마음은 이미 떠났잖아요. 아니야. 그럼 솔직하게 대답해요. 한지우, 그 여자 좋아요? 준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리고 다시 열었다. 모르겠어. 민정은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모르겠다는 게 답이네요. 민정아,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니야라고 대답했겠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확히 모르겠어. 좋아한다고 하기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동료인데. 하지만 편하긴 해. 같이 있으면.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28년 같이 산 나보다 몇 달 알은 그 여자가 더 편하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민정아,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당신이 다른 여자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나 진짜 다른 여자 안 봤어. 마음으로 봤어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다. 어쩌면 민정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민정은 눈물을 닦았다. 이제 그만해요. 뭘? 확인. 하루에 3번씩 당신 확인하는 거. 준호는 놀라 민정을 봤다. 집착처럼 매달린 거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이 멀어지는 게 느껴졌으니까. 민정아.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무리 확인해도 소용없다는 거. 당신 마음은 이미 돌아섰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뭔데요? 나 사랑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정은 일어섰다. 대답 못하는 게 답이에요. 됐어요. 이제 됐어요. 어디가? 손님방에서 잘게요. 당신도 편히 쉬어요. 민정은 침실을 나갔다. 준호는 혼자 남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정은 더 이상 준호를 확인하지 않았다. 아침에 같이 밥을 먹지만 대화는 없었다. 저녁에 7시에 오라는 요구도 없었다. 밤에 침실로 오라는 말도 없었다. 준호는 오히려 불안했다. 민정이 화내고 의심하고 확인할 때보다 더 무서웠다. 무관심. 28년 부부가 낯선 사람처럼 지내는 것. 회사에서 준호는 지우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지우도 약속대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필요한 업무 보고만 이메일로 보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팀 회식이 있었다. 준호는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팀원들의 성화에 못 이겨나갔다. 고깃집. 팀원들은 술을 마시며 떠들었다. 준호는 거의 마시지 않았다. 상무님, 오늘은 좀 드세요. 응, 적당히. 지우는 준호의 반대편 끝자리에 앉았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회식이 끝나고 팀원들은 2차로 가자고 했다. 준호는 거절하려 했지만 팀장이 붙잡았다. 상무님, 오늘만이라도 같이 가시죠. 나 먼저 갈게. 에이, 1시간만요. 결국 준호는 노래방까지 따라갔다.
팀원들은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준호는 구석에 앉아 물만 마셨다. 지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발라드를 불렀다. 목소리가 좋았다. 노래를 들으며 준호는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노래방을 나와 팀원들과 헤어지며 준호는 택시를 잡으려 했다. 그때 지우가 다가왔다. 상무님, 저도 이쪽 방향인데 같이 탈까요? 아니, 괜찮아. 너 먼저 타. 괜찮아요. 전 버스 타고 갈게요. 이 시간에 버스? 네, 괜찮아요. 준호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럼 같이 타자. 너 먼저 내려주고. 정말요? 괜찮으세요? 응. 두 사람은 택시에 올랐다. 지우가 주소를 알려주자 택시가 출발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상부님. 응? 요즘 좀 나아지셨어요? 집에서. 준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글쎄, 더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해요. 제가 내 잘못 아니라니까. 그만해.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혹시 부인분한테 제가 사과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뭐,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요. 상무님이랑 저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괜찮아. 그럼 더 이상해질 거야. 하지만, 지우야. 준호가 지우를 봤다.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난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지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 사랑이라고 하기엔 애매한데 분명 호감은 있어. 편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상무님. 하지만 동시에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야. 28년을 같이 살았어. 그게 쉽게 없어지겠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 둘 다 진심인데 동시에 둘 다 거짓말 같아. 택시가 지우의 집 앞에 도착했다. 여기요. 지우가 내리기 전 준호에게 말했다. 상무님, 저는요. 응? 상무님을 좋아해요. 준호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상무님의 가정을 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거리를 둘게요. 지우야. 안녕히 가세요. 지우는 택시에서 내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택시 안에 혼자 남았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다. 준호는 주소를 말했다. 자신의 집.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였다. 늦은 시간이었다. 준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민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왔어요? 응. 회식 있었어. 알아요. 냄새나요. 준호는 머쓱하게 웃었다. 씻고 올게. 앉아요. 응? 씻지 말고 앉아요. 할 얘기 있어요. 준호는 민정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민정은 테이블 위에 뭔가를 올려놓았다. 휴대폰이었다. 준호의 휴대폰? 이게 당신이 샤워하는 동안 봤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정아. 한지우. 오늘 택시 같이 탔죠? 그건 그 여자가 고백했네요. 당신을 좋아한다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여자 좋아한다고 말했고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민정아, 그건 변명하지 마요. 다 들었어요. 택시 안에서 한 얘기. 녹음 파일 있더라고요. 녹음? 그 여자가 보낸 메시지예요. 오늘 택시에서 나눈 대화 잊지 않을게요라면서 녹음 파일 첨부해서 보냈더라고요. 준호는 휴대폰을 봤다. 정말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그리고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여자 당신한테 고백하고 나서 이런 걸 보내다니.
웃기네요. 민정아, 오해야. 지우는 그런 의도가 뭐든 상관없어요. 민정은 일어섰다. 이제 됐어요. 확실히 알았으니까. 뭘 알았는데? 당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사과는 진짜 필요 없어요. 민정은 침실로 향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다. 여보, 응, 28년이었어요. 길다면 긴 시간이죠. 민정아.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뭐, 우리, 끝났어요. 준호는 벌떡 일어섰다. 민정아, 그게 무슨,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협의 이혼으로 하죠. 조용하게. 미쳤어? 갑자기 무슨 이혼? 갑자기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생각했어요. 민정은 침실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확인하려던 아내와 숨기려던 남편. 누가 먼저 선을 넘었을까요? 궁금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뭘 알았는데? 둘 다예요. 우리 둘 다 선을 넘었어요. 당신은 마음으로, 나는 집착으로. 문이 닫혔다. 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토요일 아침,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다. 밤새 잠을 못 잤다. 민정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혼, 28년 결혼 생활을 끝낸다고?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정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민정아, 앉아요. 밥 차릴게요. 밥은 무슨,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민정은 담담하게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았다. 어떻게 할 얘기가 없어? 이혼이라는 게 결심했어요. 바꿀 생각 없어요. 왜? 민정이 준호를 봤다. 왜냐고요? 당신이 다른 여자 좋아하는데 왜 계속 같이 살아요? 나 지우랑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알아요. 아직은 아무 일도 없었죠. 하지만 언젠간 일어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당신 눈빛 봤어요. 그 여자 볼 때 나한테는 안 하던 눈빛이었어요. 준호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난 지쳤어요. 민정은 식탁에 앉았다. 한 달 동안 당신 확인하느라 미칠 것 같았어요. 하루에 3번씩. 당신이 아직 나한테 반응하는지, 아직 날 원하는지. 그건 역겨웠어요. 나 자신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감시하고 의심하는 게 이게 사랑인가 싶었어요. 민정아.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관계. 준호는 민정 옆에 앉았다. 내가 잘못했어. 지우한테 마음이 흔들린 거 인정해.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잖아. 우리 28년이야. 그냥 끝낼 수 있어? 28년이 뭐가 대단해요? 민정이 웃었다. 28년 동안 쌓아온 게 뭐가 있는데요? 사랑, 신뢰, 다 무너졌잖아요. 다시 쌓을 수 있어. 어떻게요? 어떻게 다시 믿어요? 당신이 회사 가면 난 또 의심할 거예요. 한지우 만나는 건 아닌지, 점심같이 먹는 건 아닌지.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살 순 없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준호는 민정의 손을 잡았다. 지우랑 연락 끊을게. 회사도 그만둘게. 필요 없어요. 민정아.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것 같아요? 당신 마음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정은 손을 빼냈다. 정확히 대답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아니면 그 여자한테? 침묵. 대답 못하는 게 답이네요. 민정은 일어섰다. 월요일에 변호사 만날 거예요.
같이 갈래요? 아니면 따로 갈래요? 민정아, 제발. 제발 뭐요? 제발 참아달라고요? 제발 모른 척 하라고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난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이 날 안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사랑해. 거짓말. 진짜야. 그럼 한지우는 뭔데요? 그 여자한테 느끼는 감정은 뭔데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민정은 눈물을 닦았다.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민정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준호는 식탁에 혼자 남았다. 차가워진 계란말이를 보며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답은 명확했다. 마음을 숨긴 것, 흔들린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 아내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아니,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였을지도 몰랐다. 28년 동안 당연하게 여긴 것. 아내의 사랑, 가정의 평화, 일상의 안정.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다가 새로운 자극에 혹한 것.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우야, 미안하지만 앞으로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말자. 업무도 이메일로만 부탁해. 답장은 금방 왔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추가됐다. 상무님 가정에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민정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월요일, 준호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민정과 함께 법률사무소로 갔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 협의 이혼이시죠? 네. 민정이 대답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반반으로 하겠습니다. 자녀는 성인입니다. 둘 다 독립했어요. 그럼 양육권 문제는 없겠네요. 위자료는요? 민정이 준호를 봤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보통 부인 측에서 청구하시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준호는 민정을 봤다. 그녀는 무표정했다. 서류는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시면 안 바뀔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와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걸었다. 말없이 민정아, 왜요? 정말 이게 답일까? 민정이 걸음을 멈췄다. 여보,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지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준호는 민정을 봤다. 28년 동안 우린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신은 날, 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죠. 당신한텐 한지우, 나한텐 아무도 없었지만 민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차이예요. 당신은 도망칠 곳이 있었는데 난 없었어요. 그래서 더 매달렸고 더 집착했고. 민정아,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 확인해야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민정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혼하면 뭐 할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볼 거예요. 혼자 외롭지 않을까? 외로워도 괜찮아요. 확인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두 사람은 지하철역 앞에서 헤어졌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준호는 민정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28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던 얼굴, 수줍게 손을 잡아주던 손, 행복했던 신혼.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2주 후 이혼 서류가 완성됐다.
준호와 민정은 다시 법률사무소에서 만났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민정이 먼저 펜을 들었다. 주저없이 서명했다. 준호는 망설였다. 펜을 든 손이 떨렸다. 여보, 왜요? 정말 이게 맞아?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필요해요. 우리 둘 다. 준호는 서류를 봤다. 이혼협의서. 28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종이 한 장. 그는 펜을 종이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멈췄다. 민정아,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민정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만으론 부족해요. 뭐가 부족한데? 확신이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좋아하죠. 그런 사랑은 남 받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 지우랑 완전히 선 그었어. 이제 회사에서도 거의 안 봐. 그래서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민정이 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솔직해지세요. 뭐? 당신 마음에 솔직해지세요. 날 사랑하는지, 그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혼란스러운지. 준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모르겠어. 진짜로. 그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민정은 이혼 서류를 가리켰다. 모르겠다는 사람하고 난 같이 못 살아요. 확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준호는 결국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서명했다. 서명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해방감, 슬픔, 후회,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면 2주 후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변호사의 말이 들렸지만 준호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민정이 물었다. 모르겠어. 일은 계속하겠지. 한지우하고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그럴 생각도 없고. 왜요? 이제 자유로운데. 자유.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게 자유야? 28년을 버리고 얻은 게?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정아, 나 후회할 것 같아. 나도요. 그럼 왜 이래? 왜 헤어져? 민정이 걸음을 멈추고 준호를 봤다. 후회할 거 알면서도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이해가 안 돼. 언젠간 이해할 거예요. 민정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28년 동안 고마웠어요. 민정아, 행복했어요. 진짜로 마지막 한 달 빼고는. 눈물이 흘렀다. 민정의 눈에서, 준호의 눈에서. 나도 행복했어. 그럼 됐어요. 민정은 손을 놓았다. 잘 살아요. 건강하고. 너도.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3개월 후 준호는 혼자 살았다. 작은 원룸에서. 회사는 다녔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지우는 다른 부서로 옮겼다. 승진했다고 했다. 더 이상 마주칠 일이 없었다.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지우와 마주쳤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 네, 새 부서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잘 됐네. 어색한 침묵. 상무님은 괜찮으세요? 준호는 웃었다.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다행이에요. 지우는 가려다 말고 돌아서서 물었다. 혹시 부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모르겠어. 연락 안 해. 아, 너 때문에 이혼했다고 생각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죄송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갔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뭘 원했던 걸까? 나는 새로움, 설렘, 도망.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지우와는 아무 일도 없었고 민정과는 끝났다. 혼자 남았다. 퇴근 후 준호는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휴대폰을 꺼냈다. 민정의 번호가 아직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여러 번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뭐라고 말하지?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후회한다고? 결국 전화하지 못했다. 그날 밤 준호는 꿈을 꿨다. 민정과 처음 만났던 날의 꿈. 대학교 앞 카페에서 친구의 소개로 안녕하세요. 김민정이라고 해요. 박준호입니다. 수줍게 웃던 민정의 모습, 커피를 마시며 떨던 손, 헤어질 때 나눈 어색한 악수, 그 모든 게 선명했다. 꿈에서 깨어나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버린 거지? 같은 시각 민정도 혼자 살고 있었다. 조금 더 큰 아파트에서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샀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요가를 배우고 독서 모임에 나가고 여행도 다녔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다. 28년 동안 옆에 누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었다. 어느 날 민정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준호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행복했었지. 정말로 행복했었다. 마지막 한 달만 빼고 민정은 사진을 덮고 생각했다. 잘한 걸까? 이혼?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후회도 없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다. 확인하며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았다. 그렇게 믿으려 했다. 1년 후, 준호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회사도 다녔고 건강도 괜찮았다. 하지만 행복하진 않았다. 민정도 여전히 혼자 살았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친구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는 동네 서점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민정을 봤다. 그녀도 그를 봤다. 잠시 시간이 멈췄다. 안녕하세요. 민정이 먼저 인사했다. 응, 안녕. 잘 지내세요? 응, 너는? 네,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여기 자주 와요? 가끔. 책 보러. 그렇구나. 어색한 침묵. 저기.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꺼냈다. 너 먼저. 아니, 당신 먼저요. 준호가 용기를 냈다. 커피 한 잔 할래? 얘기 좀 하고 싶어. 민정은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살아. 일은? 계속해. 너는? 나도 새로 시작했어. 작은 카페. 와, 정말? 어디? 여기서 멀지 않아. 다음에. 시간 되면 들러요. 응, 꼭 갈게. 둘은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얘기를 나눴다. 날씨, 일, 자녀들 근황. 하지만 정작 중요한 얘기는 하지 못했다. 후회하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설 때쯤 준호가 물었다. 민정아, 우리 왜 헤어진 거였지? 민정은 잠시 생각했다. 확인하려던 아내와 숨기려던 남편. 기억해요? 응. 둘 다 선을 넘었어요. 나는 집착으로, 당신은 마음으로. 그럼 누가 먼저 넘은 거야? 민정은 웃었다. 중요해요? 누가 먼저인지? 응. 모르겠어요. 어쩌면 동시였을지도. 준호도 웃었다.
그러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다. 거리를 함께 걸었다. 여보, 왜요? 우리 다시는 못 돌아가겠지?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못 돌아가요. 그때 그 우리로는. 그럼 새로운 우리는? 민정이 걸음을 멈추고 준호를 봤다. 새로운 우리? 응. 다시 시작하는 거. 처음부터. 민정은 한참을 준호를 바라봤다. 어려울 거예요. 알아. 믿음을 다시 쌓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었다. 생각해 볼게요. 응.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다. 하지만 이번엔 뒤돌아봤다. 서로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그들이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건 하나였다. 확인하려던 아내와 숨기려던 남편, 둘 다 선을 넘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선을 넘어야만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사랑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고, 믿음은 숨기는 게 아니라 솔직한 것이니까.